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중에 압류, 가압류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압류와 가압류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다, 아니면 물건을 주고 뭐 물건을 공급을 받는다, 뭐 돈을 주고 물건을 공급받는다, 뭐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저 사람한테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당한지 합당한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재산이라도 처분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든지 1, 2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간에 나한테 빚을 안 갚기로 했는 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이렇게 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면 압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못하게 등기부상에 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압류와 가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가등기처럼 등기가 있기 전에 가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가등기다, 이런 의미처럼 압류가 있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압류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채권자가 국가, 기관, 정부라면 압류를 설정을 하고, 개개인이라면 개인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아니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온당하게 갚으려 그러지 않을 때 그 본인의 재산을 이미 처분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권자가 그것을 증빙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나 뭐 소송에 대한 판결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임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채권을 이렇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먼저 하고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가압류를 먼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압박을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압류와 가압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되는 부동산 물건을 거래해도 되겠습니까?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나 뭐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다든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하는 것은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지만 그 압류나 가압류가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를 이전을 받는다든지 매매 계약을 잔금을 치른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이 좋다면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물건 중에서도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가려서 사면 괜찮을 것이고, 혹시나 이제 그 계약을 하신다 그래도 중도금이나 잔금이 있기 전에 그 이제 압류와 가압류를 매도인과 얘기를 해서 말소를 시킨다면 별 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중에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혹시나 기존에 그 매도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갚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된 것인데,
그것을 돕고자 하는 의미는 없었지만 내가 매수를 함으로써 그 이제 매도인의 그 이제 불법 행위지요.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거기에 가담을 한다면 그것은 사해 행위라고 그럽니다. 예, 안 좋은 일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짚어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예, 중도금이나 잔금이 오가기 전에 그 이제 그 압류나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이것을 짚어본다면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되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옳게 갚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런 물건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여러 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그런 물건이 당연히 경매로 나오니까 경매 물건이라면 경매를 낙찰받으면서 경락을 받으면서 그 압류, 가압류가 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의 그 말소의 조건이 채권의 해소라고 보면 경매는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채권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니까 그런 경매 물건 당연히 낙찰 괜찮다 싶으면 낙찰을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게 다 끝났네요. 압류나 가압류는 조금의 차이가 있고 같은 점도 있고 채권을 확보한다 그러는 그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은 개인이 하게 되면 가압류,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그 이제 세금이 밀려 있거나 그런 부동산이라면 그것은 압류가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만 내면 되고 뭐 연체료까지 같이 내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소가 되고 말소가 될 수 있는 압류나 가압류는 큰 하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실 때 아니면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저 물건이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에 옳은 가격에 흥정을 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